자, 인셉션 강의 다음은 거리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인셉션 강의에 넣을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쌍곡선을 보시면 여러분, 쌍곡선이 이렇게 점근선을 두 개 갖고 있고 여기 이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가지고 이 점근선하고 둘러싸인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교과서에. 그래서 교과서 뒤쪽에 이제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 연립해갖고 이렇게 세 점 찾아가지고 열심히 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값들은 일정한 값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값인데 우리가 이걸 매번 계산하다 보면 매우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정한 것들은 좀 일정하다라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일정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번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잘 정리했다가 혹시라도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답을 알고 있으니까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두 점근선을 이루는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놓고 이 쌍곡선의 한 점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두 개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의 두 개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 각,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사인 세타가 또 역시 뭐 일정하게 어떤 A, B의 관계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런 거죠.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요 P라고 하는 점에서 이쪽 점근선의 평행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 또 이쪽 점근선의 평행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서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게 되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사실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혹시 이 결론을 까먹더라도 이런 점에서 평행사변형을 그리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넓이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두 번째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부터 해보면 우리가 쌍곡선을 만들면 이 점이 점근선이 a분의 bx인데 이 점을 a라고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점을 a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지금 a인 상태고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이 길이가 b인 거고 이 빗변의 길이가 c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2분의 세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사인 2분의 세타가 c분의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가 c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덧셈 정리 배우셨나요? 덧셈 정리를 이제 공부할 텐데 이게 3학년 1학기에 다 공통 과정이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를 하게 되니까 이게 c제곱분의 2ab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식을 바꾸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그냥 봤다. 이거 봤다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일정하다는 걸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는데 막 종이 치네요. 그죠? 네. 종소리 듣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해볼 텐데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점근선을 요식을 a분의 bx니까 a분의 bx를 어떻게 쓸까요? 여기다 a분의 bx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를 bx 하나는 플러스 ay는 0이다 라고 쓰고 또 하나는 bx 마이너스 a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점근선을 두 개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요 식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 식에다가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면 이런 모양의 식이 만들어지죠.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라고 하는 한 점을 그냥 x, y라고 잡으면 bx제곱 마이너스 ay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하고 b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여기다 x1, y1을 대입한 거니까 이게 bx1 플러스 ay1 이렇게 대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쓰면 루트하고 b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여기가 bx-ay 뭐 이렇게 절대값으로 써지겠죠. 근데 밑에는 두 개 곱하니까 b제곱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위에를 봤더니 이게 이제 같은 x1 y1이면 여기도 같은 x1 y1이 되니까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 나옵니다. 더하고 뺐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식이.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가 a제곱 b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쌍곡선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a와 b가 만약에 정해진 상태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등장한다면 한 점에서 여기다 내린 이 수선의 발 두 개 있잖아요. 그 둘의 곱은 사실은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점근선에다가 수선의 발 두 개를 내렸는데 그 두 개의 길이의 곱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점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같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빗변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여기가 A잖아요. 요 길이가 A라고. 그럼 이 각을 잠깐 반각을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파라고 하는 것의 사인 코사인은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지. 알파라고 하는 것의 사인은 C분의 누구야? B잖아. 이게 C구, B구, A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길이, 수선의 발까지 요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하겠다라는 건데 사인 알파는 C분의 누구니까? 이게 C분의 B니까 A에다가 누굴 곱하겠다? C분의 B를 곱하겠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하 C분의 AB라고 하는 것이 이 길이다. 그럼 아래 길이도 똑같을 테니까 이거의 제곱이다. 그래서 C제곱분의 A제곱 B제곱으로 일정하게 나온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일정하다. 요 둘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산은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냥 일정한 것들은 일정하니까 어려운 데서 찾지 말고 쉬운 데로 나중에 가서 찾으면 된다.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쉬운 데로 가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뭐냐면 한 점에서 여기다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평행선이니까 이 각이 셋하면 이 각도 똑같은 셋하겠죠? 그리고 요 각이 셋하면 이게 또 역시 평행선이니까 요 각도 동일하게 셋하라고 하는 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각도 셋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 방금 여기서 뭘 구했죠? 여기서 PH랑 PH'이라고 하는 PH와 PH'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곱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텐데 이 평행사변형은 여기가 셋하면 마주보고 있는 여기도 당연히 셋하겠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AP와 BP의 곱에다가 사인 세타만 곱해서 이 넓이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AP라고 하는 길이 곱하기 BP라는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AP라고 하는 이 길이는 여기가 이렇게 직각인 삼각형이 나오겠죠? 여기 직각 삼각형이야, 요게. 그러면 이 PH라고 하는 길이와 AP는 AP에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PH가 나오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AP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PH가 나온다라는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BP라고 하는 이 길이에다가 또 뭘 곱하면 이게 직각이니까 BP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PH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AP라고 하는 길이는 뭘로 바꿀 거고 사인 세타분의 PH라고 이렇게 바꿀 거고요. BP라고 하는 이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PH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인 세타를 다시 곱하는 이런 꼴이에요. 그럼 이거 싹싹 지워지겠죠. 이게 지워지고 나니까 누구만 남아? 사인 세타분의 1하고 PH와 PH 프라임의 곱이 곧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역수 취해? 그럼 사인 세타를 역수 취하면 이게 뭐였니? 그럼 A제곱 B제곱 A제곱 곱하기 B제곱분의 역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인 세타 역수니 요거부터 써야 돼. 사인 세타 역수. 그래서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뭐냐 그랬더니 요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방금 썼잖아요. 뭐라고요? A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똑같은 걸 지우고 봤더니 얘는 결국 누구 남는다? 2분의 AB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AB구나. 그래서 이게 2분의 AB니까 사실은 이 삼각형 넓이 있잖아요. 이게 A고 이게 B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의 넓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더 넓은 이 삼각형의 사실 절반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 여기까지 기본 개념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만들어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려서 두 개 곱해도 일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설명하려고 사실 뭐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뭐 과언 아닙니다. P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려볼 거야. 뭘 그릴 거라고요, 여러분? 접선을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근선과 만나는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건데 이 점 찾고 찾아서 풀어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쪽 점하고 이쪽 점에 점근선의 두 개의 교점에 중점이 항상 이 P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 접선 관련된 문제에서 점근선하고 뭐 교점 넓이 이런 거 찾을 때 바로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기억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기억하기 싫은 친구들은 오늘 한번 쭉 본 다음에 졸려하고 지금 멈추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걸 본 다음에 그냥 결론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사실은 방금 했던 거 뭐였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삼각형의 중점에서 이게 만약에 중점이 확실하다면 얘하고 평행하게 선을 긋고 얘하고 평행하게 선을 긋어?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이 전체 넓이에 대해서 항상 절반이 되겠지. 이게 중점들 연결해서 평행선을 그은 거니까 평행선 그으면 여기도 이제 중점이 될 거고요. 여기도 뭐 중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잘라보면 얘 갖고 할 테니까 결국은 얘의 2배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이게 2분의 AB니까 결국 여기서 접선 그어서 만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AB가 될 거다. 뭐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기억하실 분들은 일단 결론만 기억하고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한 점에서 접선을 일단 샥 그어봤어요. 그래서 만나는 두 점에 교점이 있는데 요 x a점을 뭐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잡을까요? 그다음에 b점을 베타 콤마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x 좌표가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두 점을 만들 거야. 근데 그 알파 베타를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이거 그냥 대수로 우리가 한번 쭉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P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a제곱분의 x1x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y 이렇게 나오겠죠. 이 P라고 하는 점을 뭐라고 잡으면 x1, y1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랑 연립을 할 거야. 누구 연립할 거니 그랬더니 이 점근선 두 개 있잖아요. 점근선이 y는 a분의 bx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 a분의 bx랑 이 두 개를 그냥 한번 직접 연립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연립해보고 싶어요. 그럼 요거 귀찮으니까 우리가 양변의 a제곱 b제곱 한번 곱해서 정리해볼까요? 근데 곱해서 정리하는 게 좀 귀찮으면 일단 바로 대입해도 좋습니다. 이거 식 두 개지만 제가 따로따로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한 번에 그냥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자리에다가 a분의 bx를 대입했더니 여기가 ab분의 y1x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식을 대입하면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ab분의 여기가 y1x는 1이다 라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쓰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x를 내가 찾아본 거야. 그래서 x는 뭐가 됐냐? 그래서 교점의 x 이 둘을 연립했으니까 이거랑 지금 이 둘을 연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점 두 개의 좌표 x 좌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하나는 이거 묶이잖아요. 누구로 묶여요? a 제곱분의 x1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a 제곱분의 x1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a b분의 여기 y1 여기 a b분의 y1
이걸 x로 이렇게 묶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이다라고 나오니까 얘분의 1이다 얘분의 1이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a제곱분의 x1 마이너스 ab분의 y1 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베타는 어떻게 나온다? a제곱분의 x1 플러스 ab분의 y1 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 결론이 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x1이다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점이 여기 있다는 것은 알파하고 베타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이게 2x1이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더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더해 볼 텐데, 그냥 더하면 힘드니까 일단 분자분모의 이 a제곱 b를 지워버립시다. 그래서 이 a제곱 b를 지우려면 a제곱이랑 ab를 지우려면 a제곱 b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분모에다가 a제곱 b를 이렇게 쓱 곱해볼게요. 여기다가 a제곱 b를 이렇게 쓱 곱하면 여기는 a제곱이 지워지고 여기는 ab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a제곱이 지워지니까 여기가 누구 남고 bx1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ay1이 남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누가 남고요? 왼쪽에는 bx1이 남고 마이너스 ay1이 남는 이런 형태에서 이 알파와 베타 두 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 개를 더해서 식을 써보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통분하려고 했더니 이 둘을 곱하는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였고 얘는 플러스였는데 두 개를 곱하니까 이게 b제곱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y1의 제곱이 이렇게 남았고, 위에는 a제곱 b로 이거를 통분을 앞에를 샥 묶어봤더니 결국 얘 더하기 얘만 남겠죠. 그래서 이게 2b의 x1만 남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식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거를 분자 양변에다가 a제곱 b제곱을 곱해버리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뭐가 남는다? a제곱 b제곱이 남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제곱 지우고 b제곱 지워버리니까 결국 얘는 2x1만 남는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 더했더니 2x1이 남는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식으로 증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식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그림만 보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쌍곡선 이렇게 걷더니 여기 한 점에서 접선 이렇게 슝 그리면 여기 만나잖니? 그럼 이게 항상 중점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싹 보고 중점 아닌데 얘가 더 먼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식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진짜 중점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 접선이 살짝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얘보다 좀 이게 멀어진 것 같은 얘도 위로 올라가서 얘도 더 멀리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점의 중점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 둘의 중점이 반드시 이 점이 x가 당연히 이게 중점이면 y는 당연히 중점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직선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x의 중점이니까 y도 중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두 교점의 중점이 나왔다라는 것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아까 그림으로 다시 가보세요. 아까 그림으로 다시 가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슝 하고 그리는 순간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뭐가 됐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접선에서 점근선하고 만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내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그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AB입니다. 왜죠?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접선 그으면 일정한 거니까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이 전체 넓이는 그냥 AB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면 그건 절반이니까 2분의 AB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기억할 거 PA랑 PB는 길이가 어떻다? 이 PA랑 PB는 같다. 그래서 P가 이 A와 B의 반드시 중점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걸 활용해 보니까 이 OAB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됐다? AB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뭘 정리하냐면 요거까지는 뭐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살짝 제가 고민을 했는데 뒤에도 몇 개 더 있긴 한데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OA랑 OB를 곱한 거잖아. 근데 원래 방금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AB가 된다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닮음을 활용해서.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OA랑 OB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몇까지 곱하면 2분의 1까지 곱하면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됐다는 거야? 이게 AB가 됐다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보니까 요 2랑 요 2가 지워지고 요 AB랑 요 AB가 지워지니까 결국은 요 OA 곱하기 OB가 뭐가 남았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았다라는 결론이니까 OA 곱하기 OB는 결국은 C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접선을 그려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하면 항상 그냥 C제곱이 된다. 이런 것도 기억할 필요 있을까?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애들이 다 어떻다? 그냥 다 일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접선 걷어.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해도 어떻다고? 일정해 라고만 기억을 한다면, 일정한 것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어디가 제일 편해? 그럼 일정하면 여기가 제일 편하지. 그러면 이 길이 항상 CC가 아니군요. 여기가 A면 이제 다시 곱해갖고 이 찾아야 되겠죠. 여기 C 맞네요. 그래서 이게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그래서 C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넓이도 마찬가지죠. 여기 와서 이렇게 긋고 A 곱하기 B다라고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과 접점, 접선 이런 그림들, 그래서 점근선과의 관계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일정하구나. 이거 여러분 유리함수랑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쌍곡선의 대표가 사실 유리함수잖아. 마이너 x분의 이런 거. 그래서 마이너 x분의 이런 거 만들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얘랑 얘 이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이거 넓이가 안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사실은 이런 쌍곡선에서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기본 거리 관계들 기본은 아니죠. 살짝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다음 영상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